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박정범 도로시설 1팀장입니다. 장문수 도로시설 2팀장입니다. 반주원 도로관리 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 2팀장입니다. 그럼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세출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45억 736만 2천 원이 증액된 494억 3,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 요구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4억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2쪽입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5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 도로관리 운영비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억 1,8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0쪽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2쪽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재포장공사 외 12건에 대한 사업비 15억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7쪽 보도 설치 및 정비 공사입니다. 안성 시가지 및 읍면 보도 정비 공사 외 5건에 대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용지 보상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 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3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 정비를 위하여 1,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5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입니다. 모산소형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강급 자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9쪽입니다. 삼북 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강급 자재비로 2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1쪽입니다. 당북 한실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3쪽입니다. 공도 미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강급 자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5쪽입니다. 삼흥 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강급 자재비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7쪽입니다. 동막 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9쪽입니다. 성주 성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1쪽입니다. 용도 구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3쪽입니다. 반제 신령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5쪽입니다. 칠곡 지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7쪽입니다. 향림 동평간 도로 확보장공사 실시 설계비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0쪽입니다. 안성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2쪽 도로건설 운영비입니다. 의원회 참석 수당 및 시설 담당자 교육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8,9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6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0쪽입니다. 가로등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4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운영을 위하여 25억 1,7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7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9쪽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의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1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3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로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5쪽입니다. 안성 당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등으로 5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7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9쪽입니다. 대동 내리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1쪽입니다. 양성 동항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3쪽입니다. 공도 송두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5쪽입니다. 칠곡 저수지 주변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7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9쪽입니다. 원곡 반제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1쪽입니다. 안성 옥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3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1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6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훈 의원님. 네, 정토훈 의원입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 사업 설명에는 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미양면 강덕리 그 물류창고 올라가는 데에 보면 거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거기가 그 물류창고에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그 계속 사고가 나고 또 아침 출근길에 정체 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상황보다 지금은 부서진 난간이 부서진 게 더 많이 좀 심해졌습니다. 거기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조사 이제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요. 사고는 접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서로는 경기도에다가 이제 그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회신이 왔는데 좀 어렵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그러십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사고 났을 때 매번 지금 현재 사고 나고 있는데 그럼 기사들끼리 그 보험 처리만 하고 왜냐면 크게 사람이 상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거기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수리를 해놓으면 지나가면서 또 부서뜨리고 지나가면 또 부서뜨리고 계속 이러는 상황이고 거기 이제 교통 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차가 하나 들어가려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그 토지를 구입을 해야 차가 크게 돌아서 들어갈 수가 한 번에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뺐다가 다시 꺾고 다시 뒤로 후진했다 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차 한 대가 그 물류 차량 화물 차량 한 대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높은 겁니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이라도 촬영하고 그 심각성들 거기에 있는 주민들 이 불편하다는 그 탄원서 내지는 거기에 대한 진정서 여기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를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을 주민분들께서 너무 불편하다 이게 어떻게 좀 돼가고 있냐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강구하셔갖고라도 이게 주민 의견 좀 받으시고 거기 하시는 걸로 해서 그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24년도에는 좀 시원한 대안이 좀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 606페이지 보면 수로원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거의 외부에 나가서 거의 안성 시민들의 어떠한 그 시민 민원이 많이 왔을 때 사실 제일 앞에 나가서 뭐 처리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거는 예산이 어디 잡혀 있는 겁니까? 맨 앞쪽에 있습니까? 그 봄이든 여름이든 뭐 계절별로 피복비가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또 그 518쪽에 보시면 518. 예, 예. 그 피복비 도로 보수원 및 운전원 피복비 구입해 갖고 저희가 1,0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518페이지 보니까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 보면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매년 하고 있죠? 그럼 이거 만약에 이제 뭐 찾아가는 뭐 수리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단순 고장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그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무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무료도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제 50회에서 약 2번, 그래서 한 100개 정도 가는데 거기 이제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유무상이 어떤 정도까지 유무상? 그거는 팀장 예. 예, 도로정책팀장 정규홍입니다. 저희가 그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무상 점검에 무상 서비스 있고요. 제가 그 점검하시고 수리하시는 분을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무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이크 줄이라든지 뭐
튜브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그 자재가 소요가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그 필요한 그 재료비만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무상 서비스나 점검 이런 건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만 무료고 예. 나머지 그 안에 튜브나 이런 파손된 부분은 재료비가 유료라고 하시면 되나요?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그 재료비 가격만,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재료비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받고 재료비만 예, 예, 받는 예, 이 예, 얘기. 예.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은 4, 5만 원 정도 한다. 근데 재료비가 10,000원 정도 하더라. 그러면 10,000원 정도만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예, 참고적인 상입니다. 그렇게 정도. 예, 예, 예. 예. 추가로 뭐 몇만 원 나오거나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이게 단순 고장을 7,000원 거의 뭐 고치는 거 보통 아닌가요? 많이 나와봤자 한 10,000원도 있긴 있는데 7,000원 정도 많이 나오는 게 7,000원 만원 정도다. 이내에 거의 예. 점검이 4,000원, 뭐 된다 3,000원 얘기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와봤자 7,000원 정도. 또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보니까는 그 도로 개설 공사가 쭉 있는데 거의 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는 용지 보상이 이루어진 데가 있고 좀 덜 이루어진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잡은 걸 보면 그 제가 파악을 할 때 보니까 그 보상률이 20%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용지 보상비만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이 자체는. 그렇게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은 예산을 거의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 공정이 있는 그 금강면 그 터널 공사가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 가능 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은 이제 보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로 이제 상반기 집행 예정 가능 금액 정도 해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조기 집행 예를 들어서 그 용지 보상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이 일정 계획으로는 보통 이제 용지 보상 기간은 한 1년 정도, 1년 지금 정도 예상을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 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은 이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될 건데 예.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계획은 2025년도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신규 사업 위주는 신규 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만 일단 올해 예, 예. 만약에 거의 예. 마무리되면 예, 그 맞습니다. 다음 연도에 예, 공사 시행하는 시설, 거예요. 예, 예. 시설을 한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도로 시설과에도 보면 그 도로 관리 유지 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관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저 건설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성 기업이 지금 사실 수의 계약이 5,500까지 그 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은 일반 전문 건설업은 2,200으로 수의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게 여성 기업을 꼭 저는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는 좀 그분이 그 업체가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너무 우선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하는 세상에서 여성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뭐 장애인 단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을 참여를 해서 모든 분들이 업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꼭 여성 기업이다 어떤 그 특정 업체를 어떤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업체를 선정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2023년도 대비해서는 저희가 1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액된 사유는 그 계속비 공사 중에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마무리되는 공정이 있고 또 이제 금강면 터널 뚫는 공사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반기에 이제 공사비나 간급자재비 이게 집행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편성하면서 좀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비 쪽에서 조금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는 분예산은 내년 분예산은 늘었는데 23년도 전체 예산이 그 22년도에 비하면 어떤가요? 늘었나요? 2022년도에 비해서요? 2022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계속비까지 했을 때 작년에 1,9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라 그건 아직 그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 2023년 대비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그 한 146억 정도가 이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도로시설과가 해마다 집행하는 예산이 흐름이 어떤지 그걸 이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수가 안 거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좀 지양을 했고요. 좀 이제 세수가 넉넉하다면 저희가 이제 그러한 계획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는 신규 사업은 아예 없나요? 아, 없는 건 아니고요.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2022년이나 2023년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지양을 했습니다. 어쨌든 과별로 봤을 때 도로시설과가 거의 탑이죠, 예산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 그래도 건설 공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추경 때 그 전략하고 얘기했던 게 긴축재정이 분위기가 이제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서민들이나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보다는 이런 SOC 큰 대형 건설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올해 전체 하반기 내년도 분위기를 봐야 또 그것도 결정이 될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교통사고 지금 교통량 조사도 하는데 안성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거 조사는 혹시 이건 교통정책과 그거는 교통 사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도로에 차량이 얼마만큼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이제 도로를 뭐 승격을 한다든가 뭐 확장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참고 자료로 쓰는 거지 저희가 이제 사고 났다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차량이 그 지방도면 지방도, 뭐 시도면 시도,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에 차량이 얼마만큼 다니느냐, 그거를 이제 전국에 일시에 이제 그거를 이제 24시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교통사고가 있어서 민원이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시장하고 안성 그 시장 사이에 그 횡단보도 부분은 그분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건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중복되는 게 많아요. 저희 교통과하고 하는 게 이제 많은데 뭐 시설물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방지턱이나 뭐 네. 해전교차로나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이제 방지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거를 이제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경찰서에서 의원회가 있어요. 의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지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되는 건 아닙니다. 해전교차로는 해정교차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네.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게요. 금강면 가다가 입구에요. 길이 얼마 전에 새로 하나 뚫렸잖아요. 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네. 그 도로는 왜 뚫린 건가요? 그거는 그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안성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경기도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개량공사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왜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은
그래서 515페이지 보시면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게 관내 모든 터널이나 교량을 저희가 유지 보수하고 점검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터널이 여기 대덕 터널 저희가 관리하는 시가 관리하는 터널 관리 그거 유지 관리비입니다. 아, 저희 시가 관리하는 터널이 예. 따로 있고 국도에 있는 뭐 터널이나 이런 건 아닌 거고.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 38국도의 안성 시내권역에 있는 터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528페이지 보시면요. 그 보도 판석 정비 사업이 있어요. 보도 정비 공사도 있고 그 가끔 보도가 깨졌다고 이런 민원도 저도 받아봤는데 이 보도 판석 같은 게 내구 연한이나 뭐 개보수 기간이라는 게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비 이제 뭐 중차량이 올라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수시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기간이나 이런 건 없고 예. 파손이 됐을 때 그때 보통 이제 정비하는. 보면은 한 10년 이상 된 그 노후된 거는 이제 가끔씩 정비해서 새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장 깨진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그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즘 뭐 기술도 많이 발달돼서 이 판석도 되게 내구성이 좋고 잘 안 깨지고 지금 여기도 도로시설과에도 제초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좀 풀도 덜 하고 이런 제품들은 없나요? 지금 이제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제 시내권역은 이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지양하는 편이고요. 외곽에 있는 부분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풀 때문에 그냥 포장하는 쪽입니다. 포장, 예, 아, 그리고 시내 보도판- 쪽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재초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보기 좋은 이제 판석이나 이런 거 그 사람 안 다니는 쪽은 그냥 예. 포장을 하는 쪽으로 예, 많이 포장 방-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 보수비가 덜 드는 건가요? 예. 네네. 그렇다고 거기다 농약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그 포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최대한 뭐 유지 보수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가 1억 잡혀 있는데 올해 혹시 다 집행했습니까? 23년도. 올해는 다 집행했고요. 이제 해마다 자전거 도로 이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 평택에서 공도 운교리까지 이어졌잖아요, 지금. 운교리에 보시면은 지금 크랙가 있고 군데군데 지금 구멍 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동차 도로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인데 크랙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보완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러고 저희 교통량 조사 보면은 이게 매년 법적 근거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안성시에 가장 많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가 38국도죠. 예, 38국도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39개 노선 다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인데요. 예, 통로 암거 통행 알림 시스템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제 신규 사업, 예, 신규 사업인데요. 원곡의 2개소 저희가 일주일에 1개소를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활성화를 많이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공도 승돌이랑 원곡 지금 설치가 됐다고. 그거는 예, 팀장님. 도로관리팀장 안산효입니다. 저희가 그 상반기에 그 공도 승두리 원숭두 경부고속도로 밑에 하고요. 원곡 7곡 강문 45분 국도 밑에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한 거죠?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좀 민원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라 별도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조금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
예산으로 이 시스템 설치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기 공도 진사도로 지금 2개 도로 예정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공도 같은 경우에 이 서희 아파트부터 쌍용, 해링턴 아파트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병목 현상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빠르면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도로는 너무 늦는 거 아니냐는 시민들이 반발이 지금 심한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 관련해서 이게 최대한 빨리 해도 지금 25년, 26년 같은데 더 이상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기간을 정해놨으면 최대한 지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포화 상태이고 지금도 많은 민원 뭐 시에서도 받고 있겠지만 26년까지 저희가 3년 남았잖아요. 3년 남았는데 이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떠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제 보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좀 토지 수용 재개라고 동시 같이 해서 좀 기간을 좀 단축해서 공사가 이제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 소관이긴 한데 이 기부 체납도 도로로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건설사에서 이거 도시개발과랑 같이 도로시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 이 아파트 입주 시기에 굳이 맞추지 말고 도로 먼저 내도 되는 상황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먼저 개통하는 한이 있더라도 입주 시기보다 앞서서 이제 개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일단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대비 한 145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국도비에 내시가 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매칭되는 시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 순수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본 예산 대비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시설과에 있는 대부분의 예산은 시비로 충당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성시 세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대비 그래도 조금은 상승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리는 없지만 만약에 안성시도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면 이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그럼 좀 지체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사업비 투자가요. 무조건 이제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도로에서는 이제 그 관리 차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도로 개설자가 누구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리하는 뭐 시도라든가 뭐 농어촌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도로만 구축해서 저희가 이제 공사 투입해서 하는 거고요.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비에 조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뭐 38국도나 이런 거를 빼놓고 나머지 도로들은 이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사실은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그래서 안성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실 거예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도로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하시는데 지금 최승혁 의원님께서 공도 지역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당왕동에 있는 지금 당왕지구도 올해 벌써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아파트하고 앞으로 들어올 것들이 한 4블록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 차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보통 한 8,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8,000세대면 2명씩만 해도 벌써 인구수가 차량으로 따져도 한 대 이상은 다들 갖고 계셔서 2대라고만 봐도
16,000대 정도가 될 거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좀 막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당황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는 부분이 그 등기소 가는 그 길하고 맞닥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도로시설과에서도 한번 교통정책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나중에 추후 확보를 하더라도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들도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겠는데요. 당장 인구가 많이 모여져 있는 데에서는 사실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막히는 것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일 오래되고 있는 이제 모산 소용간, 여기가 이제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이제 앞으로 지금 4월 30날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끝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공사가 이제 상당히 그 안전사고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연됐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서둘러서 저희가 그 12월 초, 11월 말서부터 해서 지금 467은 이제 포장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 부대 공사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뭐 가로동이라든가 뭐 전기시설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각종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에 마지막에 이제 7, 8 포장을 해서 그 준공 시점 전에라도 되면은 조기에 그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무리가 좀 빨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소로라든가 중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상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간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5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53페이지의 사업 내용에 보시면 토지 보상금이 156필지예요. 그중에 15필지를 지금 10억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러면 아직도 멀었겠구나. 왜냐면 140필지를 지금 해야 되니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사업기간이 26년 12월 31일이라면 추진 계획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이거보다 좀 느려질 수 있겠구나를 착공이 언제 되고 이제 보상이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는. 근데 이제 다른 페이지 555페이지 보시면 토지 보상금이 57필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된 건지 아니면은 반만 된 건지 이게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57필지는 전부 다 한 겁니까? 시설비로? 지금 토지 보상 기간이 57페이지에서 보상이 33%를 그렇게 안 됐습니다. 네. 네. 단지 수령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네. 3% 정도 됐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일단 집행 가능한데 15억 원 정도 미리 이제 예산 편성한 거고요. 네네. 추후에 이제 이거 무전금 비용이라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 토지 보상금이 지금 33%가 된 거라고 하면 뒤에 보시면 추진 계획이 내년도 7월 1일에 공사가 착공이에요. 이거 가능합니까? 반제 실령관이요? 네. 칠곡 칠곡 지문관이요? 네네. 칠복 지문관은 저희가 이제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관건이 보상이에요. 보상을 그러니까요. 안 받아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보상금이 적다고 안 받아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거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동시에 이제 재결 신청이 아니고 동시에 진행을 해서 그 받아 가시는 분은 재결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받아 가시는 분은 이제 재결을 해서 이제 기간을 좀 한번 단축해 보려고 왜냐면 네. 이제 일정 계획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을 쓰실 때 몇 필지 중 몇 필지가 사업량이다라는 걸 좀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뭐 좀 더 빠른 시기를 하기 위해서 뭐 뒤에 있는 추진 계획 같은 경우도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7월인데 이게 터무니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좀 서류에 대해서 얼만큼이 남았는지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만약에 재결 신청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팁으로 써놓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592페이지나 593페이지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요. 전체 보상비 16필지 중 25%. 뭐 뒤에 보시면 다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571페이지 가로등 정비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등 교체가 있고 노후 가로등 정비가 있고요. 밑에 또 주물 가로등 도색이 있는데 그 가로등 교체는 어떤 게 하는 거고 또 도색은 어떤 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신규 가로등은 이제 한 그 주당 한 500만 원이 들고요. 보완등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2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C가지 이 가로등 교체 공사 500만 원은 이제 신규로 보시면 돼요. 신규로 예, 교체가 아니라 그리고-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예, 공사. 새로 이제 노후된 거를 교체를 해서 네네. 예, 아, 하는 노후된 거고. 거 교체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노후 가로등 정비 공사는 이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400만 원이냐면 이제 그 선로가 구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아니고. 위에 500만 원짜리는 선로가 없어서 새로 거의. 그래, 그거는 거의 이제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누선 선로 보수 공사라든가 이런 건 단가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노후 가로등이나 이런 건. 네네.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선로가 이제 구축이 돼 있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이제 좀 이제 단가가 좀 낮아진 거죠. 그리고 어쨌든 노후 가로등인데 주물일 경우에 도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노후 가로등을 아예 교체하는 거랑 이렇게 도색하는 거는 종류가 다른 건가요? 틀린 거죠. 아, 주물 아닌 거는. 이제 이거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이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네네. 거는 이제 도색을 해서 좀 네네. 깔끔하게 네네.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색을 해서 노후된 거를 이제 계속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예, 아예 교체. 아예 이제 페인트가 벗겨져서 지저분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제 도색만 그거 해서 그것도 예. 주물 가로등인데 아예 그 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아예 교체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이 상실됐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도색은 사용은 가능한데 페인트라는 게 비껴졌기 때문에 이제 보기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건 도색 위주로 해서 이제 활용을 또 하는 거죠. 네. 이 도색 후에는 얼마나 또 이게 가로등도 내구 현황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내구 연화는 거의 없고요. 이제 주로 이제 등이 많이 나가니까 등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페인트 같은 거 벗어졌면 뭐 그런 거 뭐 한다든가 뭐 내구 연화는 크게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예, 예.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 한 10년 정도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 2, 30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가지 가로등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도에 가로등 등주 규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 년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가로등인데 사용할 수 있는데 뭐 파손이라던가 찌그러졌다던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둥주만 교체를 해서 재사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물하고 스텐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주물만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등 등주 주물만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완전 신규로 이렇게 하는 가로등은 또 재질이 다른가요? 이제 새롭게 하는 거는? 지금 예전에는 가로등을 주물하고 혼합된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 경기도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아예 철제로 된 가로등주만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저희 그 동북권은 밤에 가면 매우 어두워서 그 뭐 면단이나 뭐 어느 지역별로 인구 대비 가로등 수가 적절한지 안 한지 혹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저희가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보안등이라고 그래갖고 주거 지역에 네네네.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빛공해에 관련돼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1년에 가로등이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부분에서 한 50%에서 60% 이내로 설치를 하거든요. 거의 민원이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동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512조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설장비 산출 근거에 쭉 보시면요.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제일 마지막 거기 제일 마지막에는 제설장비 보관창고 확장공사에서 지금 현재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그 창고 확장 공사 하신다고 하는데 그 몇 군데다 하실 계획이신 건지 하고 그 바로 위에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 이게 또 1억이 잡혔습니다. 전년에 없었는데 지금 새로 잡혔길래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도로 안전 시설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안성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구된 사항을 예산에 담았고요. 제설 장비는 지금 이제 금강면에 있는 그 제설 창고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장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 창고가 좀 모자라서 그 중축하는 겁니다. 땅은 있습니까? 네? 토지는 확보돼 아, 토지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토지 있는데 있는 이제 그 데다가 지붕 같은 게 없어서 거기 이제 옹벽 치고 이제 부지 확보해서 그 보관 창고를 더 그러면 추가를 하는 몇 겁니다. 평 정도 됩니까? 하실 것이가 네. 그 옹벽 쌓으시고 콘크리트 포장하시고 한다 그러는데 늘리는 게 한 어느 정도 될 그 팀장님 그래서 몇 평 정도 됩니까? 다 해서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정도 된 100평.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기존에 있는 제설 작업장. 건물에다가 옆에 이어서 네, 붙여서 네. 네. 그러면 그 사진에 보시면 네. 그 빨간색 부분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증설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3면만 하면 되나요? 2면만 하면 되나요?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는 면이 많이 두 면만 늘어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거 뒷부분에 이제 옹벽을 쳐서 네. 옹벽을 쳐서 이제 높이를 이제 맞춰서 위에다 이제 지붕을 씌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옹벽 나오는 겁니다. 옹벽. 단열 같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설 장비 보관하실 부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시설물은 안성경찰서에서 예,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청하셨다고요? 예. 아, 네. 저 그리고는 혹시 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약 한 3억 정도 보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면 그 과속방지턱이 어떤 거 보면은 어느 면에 가면은 좀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면에 가면은 과속방지턱이 퉁 하고 뜹니다. 같은 차량으로 지나가는데 차량이 다른 게 아니고 동일 차량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차에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면은 가면은 이게 처음 스타트 이게 걸리는 면에서 통하고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많은데 이 업체마다 이 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까? 첫 시작하는 시점
들어가는 초입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 이런 게 공사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가속 방식도 두 가지 방식인데요. 그거 한번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연간 단가로 조정해서 이제 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통 튀는 가속 네. 방지터 거기 정비가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네, 그런 것들 정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새 신규 설치뿐만이 아니라 네, 기존 연간 단가로 그런 것들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들 가속 방지턱이 완만하게 바뀐다는 네.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주민분들이 우리 네. 동네가 네. 그 가속 방지턱이 너무 좀 심하게 튄다라고 네, 하면 저기 접수하면 되는 네, 건가요? 네, 저기 그러면 시정 되신다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515조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산출 근거 쪽을 보시면요, 터널 유지 관리비가 원래 1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돼서 요거 많이 좀 올라갔거든요. 터널이 늘었을 리는 없는데 저기 유지관리 보수비가 더 이렇게 늘었습니다. 청소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뭐 망가진 거 이런 것도 다 점검하실 것 같은데 요거 비용 늘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에 의한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봉터널과 대덕터널에 비상발전기 하나씩 설치를 해서 정전 시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발전기 구축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사업의 필요성에다가 왜 그거를 전혀 안 쓰셨을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늘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네, 그죠? 이럴 때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유지관리 그냥 터널 유지관리비 1억 5천. 이거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 팀장님께서 민원은 되게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약하신가 봅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민원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계시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유지관리비 1억 5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계속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특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사업비하고 제목만 대지 말고 왜 필요한지 산출 근거에 좀 보다 세세히 좀 표기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아까 제설장비 창고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토공사 뭐 식세공벽 콘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비가림 시설 좀 세부적으로 좀 기술을 여기다 표시를 좀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안전 유동할 수 있는 그런 비상등이죠. 비상등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어두워지면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해놨으면 지금 질문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좀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좀 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도로시설과가 금액이 거의 14억 5천 700만 원인가요? 아니 70 네네네 얼마예요? 지금 늘어난 게 14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쵸?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보면은 긴축재정 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늘었길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었나 이 봤더니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계속비 중에서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고 금강면에 이제 그 터널 공사 2개 뚫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질문 드리는 거 아니고 네?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할 건데 예. 예, 저 질문 안 드린 거예요 아직.
여기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보니까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비 사업하고 그러니까는 줄일 수가 없는 계속비 사업 그리고 용지 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용지를 보상하는 비용 그 비용이 거의 지배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연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가 상당히 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계속 하실 거죠? 24년도에 과장님. 저희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이 다 없으니까. 10이라 네. 국도비 확보해서 저희가 그 시도나 농어촌도를 개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비 투자를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많이 우리 사업비가 많이 과에는 들어가는 거죠. 도로시설과는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까? 그러십니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 표시하실 때 아예 몇 대 몇도 안 써놓으시는군요. 12, 100% 이건 잘 써놓으시는데 저희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없습니다. 요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청소차 그 50대 50인데요.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 여기가 보니까 전년도는 23년도는 도비가 2,600, 시비가 2억 2,400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4년도 예산은요 2억 5천인데 거기에 도비가 1억 2,300,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700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여기 도비가 많이 늘어난 만큼 시비가 그만큼 감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민원이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로 부분에 좀 많은데 그 국도비보다는 우리 시비로 거의 투자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감도 없고 지금 이제 거의 증이었는데 여기에 증액된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62쪽입니다. 도로건설 운영비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로건설 운영비라고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예산이 좀 보여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공법 연구 등 시설 담당자 업무 교육 해갖고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시는 겁니다. 1,700만 원씩 해서 2회라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 전년비는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과목으로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표시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새롭게 세우신 건지 요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롭게 편성한 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안성시 공사발주공사에 대해서 적용할 이제 신기술 특허공법 그리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게 이제 그 시설직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그런 교육하고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그리고 기술직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2021년 4월 1일 날 이게 신설됐어요. 근데 그 신설된지를 모르고 이제 업무를 안성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공법 심의를 해서 이제 이게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르는 분야들도 많고 그래서 업무 능력 배양이라든가 아까 말씀 뭐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인 거를 시설직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회 교육하고 2회 교육하고 교육이 다릅니까? 아니면은 똑같은 거죠. 나눠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원이 한 번에 다 못 가니까 1차에 한 번에 저희가 계획한 게 20명씩 해서 네.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20명이요? 예, 예. 20명. 이게 며칠 교육입니까, 혹시? 네? 뭐 2박 3일짜리 교육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1박 2일 세우셨습니까? 내지는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20명에서 2회에서 40명 정도. 네, 2박 3일, 3일 교육으로 네. 3일 박이 2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은면동 직원들도 시설직 그 대상은 저희가 시설직 공무원 위주로 해서 은면동에 거기 계시는 선발해서 갈 분들도 겁니다. 예. 여기에 해당되시는 예,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도 좀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18페이지에 그 우리 피복비가 있어요. 도로 보수원 및 운전원 피복비 구입. 이게 매년 나가는 거죠? 매년 나가는데 23년도에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복비가 단가가 이게 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한 12만 원 정도 단가인데 여긴 50만 원이에요. 이게 뭐가 추가로 구매되는 건가요? 아니면 팀장님 답변. 이거는 그 노조하고 그 저희가 협상 맺어서 딱 50만 원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조하고 협상을 맺은 건 협상을 맺은 거고 네. 50만 원이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뭐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시설관리공단도 한 단가가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5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여기는. 이건 뭐 확인도 안 해 그냥 50만 원 예산 채워서 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그 뭐 수리센터는 지금 뭐 자전거 우리 565페이지에는 뭐 이거는 좀 뭐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567페이지에 찾아가는 시민 자전거 안전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건가 봐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요거 자료 있으면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요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91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이거 얼마 안 하는 공사인데 길이가 지금 900m면 900m짜리잖아요, 이거. 양성 동항도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아니 이것도 좀 이상해서 그래요. 뭐냐면 2020년까지 기 투자된 게 2억이고 추경에 12억이 잡혔으면 기 투자된 거는 12억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구간하고 2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네. 1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예. 2구간은 지금 현재 이제 보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비로 2억 원 편성한 겁니다. 그 지금 총 사업비가 56억이죠? 네, 맞습니다. 56억에 아니 그러면 25년도까지 하는데 당해년도의 예산이 2억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보상 주는 과정이고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에 예, 더 하실 예, 거예요? 예, 예. 아니 나는 이게 뭐 요즘 보면 이게 관급 공사는 뭐 티스푼 공사라고 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주고 하니까 이게 공사 기간만 늘어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렵다고 이 사업 자체를 자꾸 늘려버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시민들 불편은 더 가중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땡겨서라도 써야죠. 이게 빨리빨리 이 도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시민들 불편이 저기 되는데 이게 당해년도는 한 2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그 좀 여쭤보는 거고요. 거꾸로 또 거꾸로가 아니라 599쪽에도 보면 당해년도 예산이 3억밖에 안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390억짜리 공사인데 26년도 12월까지 당해년도에 3억 잡혀 있다는 게 보상비를 3억밖에 지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추경에 다시 이것도 이제 상반기 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26년까지인데 이게 뭐 올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보상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 필지 수는 한 170필지 정도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중에 이제 10% 정도 이제 보상이 된 건데 저희가 이제 3억 갖고는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제 세수 때문에 지금 이제 상반기 집행 가능액 위주로만 이게 편성한 거고요. 예산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뭐 당해년도 3억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3억 갖고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올해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26년 이러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게 뭐 본 예산에 3억 잡아놓고 추경에 얼마를 더 세우겠어요. 이거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요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육교 이제 저기 말고 그 38국도나 이런 거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육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그 KCC 아파트 앞에 이제 뭐 벽산하고 같이 쓰는 그 거기가 맨날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어르신들이 맨날 뭐라고 그러시는 거고 이게 돌아오는 것도 이게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잘 거동을 또 못 하시고 또 유모차 같은 경우는 또 한참 돌아오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38국도는 뭐 더 심하고 38국도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지금 뭐 부품 자주 고장 나는 거는 아예 저 김학용 의원은 38국도 그 관리청하고 얘기해서 그 부품은 많이 구매를 해놔라. 그래서 신고만 들어오면 가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저번에 이제 화요일 날까지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다 됐다고 들어서 또 거기 KCC를 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우리 그 불편함은 좀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워낙 고장이 자주 나는 건 맞아요.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뭐 거기에 이쑤시개도 집어넣고 하여튼 별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 버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고장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지금 안성시가 의외로 이제 저희가 육교를 분석해 보니까 육교가 17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가 관리하는 게 이제 3개소 정도 되고 서울청에서 관리하는 게 6개, 그리고 수원국도에서 관리하는 게 7개,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관리하는 게 1개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희가 전문 업체를 항상 대기했다가 고장날 때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그 풍림에서 우밀인간 또 우리 반주원 팀장님께서 주셨더라고. 근데 제가 듣는 거하고 좀 틀려서 그거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대요 지금? 반주원 팀장. 고속도로. 아예 저 네, 38국도. 그 38국도 담당 주사님하고 통화해 봤더니 예산 확정은 안 됐고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풀 예산으로다가 있는 건 것 같아요. 뭐 저희의 뭐 유지 보수비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중에 뭐 담당자가 이렇게 지정해주는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한번 더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민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던 건데 또 다른 얘기가 날라와서. 말씀 자세히 드려서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네. 우리 도로시설과한테 저도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단은 긴축 예산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도로 시설 관련해서는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기일보다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도로시설과는 공격적으로 좀그 예산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요. 그 욕이 다 시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도로시설을 잘 안 해놓으면. 그 우리 38국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욕은 다 김학용 의원하고 시장님이 먹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장님하고 이 저 국회의원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건데 시민들이 그게 하여튼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욕은 다 하여튼 위쪽으로 다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그 마을 안길이든 아니면 계획도로든 지금 좀 저는 도로시설과는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올라온 예산도 좀 봤는데 전 좀 부족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